네, 안녕하세요. 러시입니다. 네, 오늘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매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저는 어, 일단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 좀 크게 한 방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후에 이제 좀 대응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우선 오늘 자 관심 종목이었죠. 오늘 관심 종목이 제가 센코, 선익, 그리고 코아시아, 뭐 시그네틱스, 뭐 좀 많은 종목들이 좀 관심 종목에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다 건들긴 했습니다. 다 건들긴 했는데 아침에 일단 시작은 센코로 해서 좀 삐리한 느낌의 아침에 신작 자체를 좀 늦게 한 경우가 있어서 자 보시면 남들이 한다는 또 이게 또 핫다는 아니고 좀 이제 떨어지는 낙지를 좀 잡아보겠다라고 굳이 21선을 터치하는 곳에서 저는 이제 반등이 좀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좀 했죠. 예측을 좀 해서 여기에서 좀 들어갔다가 어 일단 제대로 한번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진짜 하지 웬만해선 잘 아침에 안 하는데 요거를 하는 바람에 차라리 아침에 좀 기준봉으로 한번 했다고 하면 뭐 잘했으면 요 사이에 뭐 1, 2%의 손익이 좀 발생 뭐 1% 거의 뭐 아니면 이제 더 물렸거나 여기쯤에서 이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반등이 살짝 나와줬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일단 아침에 7만 원짜리를 한번 맞고 시작을 했고요. 7만 원짜리를 맞자마자 또 이제 로보스타를 오늘 좀 이제 했는데 로보스타를 시가에 또 살짝 끝나는 타이밍이 들어갔죠. 이거 뭐야 이거. 네. 시가에 딱 끝나는 타임에 딱 들어갔다가 이건 또 음봉 처리하자마자 반절 손절하고 그 다음에서도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손절을 했습니다.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10만 원 아침 시작하자마자 10만 원을 맞고 시작을 했고요. 중반에 이제 좀 정신을 다시 차리기 시작을 해서 일단 어, 저에게 조금 기간을 준 거는 이제 SFA 반도체 오늘 아침에 좀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근데 좀 약간 기본 이렇게 고농축 이제 신규 반도체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DB 하이테크나 뭐 이런 파운더리 업체의 반도체가 아니라 조금 SFA 반도체나 이런 데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인데 약간 리셀러들 쪽에 이런 좀 반도체들이 좀 많이 오늘 아침에 눈이 띄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반도체 SFA 반도체도 뜨는 걸 보고 이제 접근을 해서 일단은 눌림에서 한번 팔고 나머지 다시 또 이 구간을 또 쫙 올리면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지키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요 박스권 구간을 잘 버티면 괜찮은 슈팅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딱 이후 슈팅 때 한번 매도를 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오후장에 21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으로 보고 요 거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가 돌파하는 것을 보고 돌파하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뚝 빠져서 아차 싶어서 이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또 여기서 또 슈팅이 나와줘서 매도를 했는데 훨씬 더 갔죠. 이제 요거는 아침에 오후장에 제가 좀 더 볼 수 있는 장이었는데 한 5%짜리를 과감하게 1%로 마감하는 이런 실력입니다. 제 실력이 대단하죠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일단 SFA로 오늘 조금 멘탈을 회복한 다음에 계속 이제 요 같은 패턴으로 코아시아가 이제 또 계속 나왔습니다.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양음 패턴으로 해서 일단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단에서 좀 매수를 해서 상승 구간에 잘 버티고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더 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버텼다가 요 라인을 또 지지해주는 모습, 요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,
요 판때기 같이 이렇게 쫙 깔리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슈팅 나와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. 매도를 했더니 또 이제 좀 약간 흐지부지하게 움직였다가 오후장에 역시 좀 괜찮게 또 올라갔죠. 이렇게 좀 쭉 올라갔는데 요런 박스권에서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면 딱 요 박스권 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하단 이렇게 이제 한 종목만 잘 패도 오늘 그 주도 종목들만 잘 선택을 하더라도 일단 돈이 들어왔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돈이 들어왔던 자리, 최초 돈이 먼저 들어왔던 자리고, 그러면 요거를 기준봉으로 해서 하단에서 매수, 상단에서 매도, 뭐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요. 또 다시 뭐 상단 매수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 좀 더 물고 늘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또 이렇게 뭐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습득을 좀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고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뭐 IA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당히 좀 일단 이렇게 판때기 깔아주고 있죠. 판때기 깔아주고 있고 슈팅 나올 때 매수, 다시 또 판때기를 깔아줬는데 요거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발라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, 이렇게 좀 이상적으로 이렇게 판때기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들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이 좀 괜찮게 나왔고요. 그래서 SFA도 있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아침에 살짝 해서 팔고 쭉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좀 N자형 파동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, 그래서 또 20선을 지지하는 모습에 또 살짝 들어갔다가 슈팅 때 이게 호가가 좀 처음에 이게 좀 얇아가지고 요 돌파를 보고 들어갔는데 요 자리를 W자를 그리고 요 자리를 돌파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좀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흔들게 하는 바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람에 좀 쫄아가지고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좀 더 버텼으면 여기서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는 거였는데 좀 몰랐네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라인을 보면 딱 요 라인 보이시죠? 요 라인이 이제 딱 지지하는 라인 하나, 한번 꺾였다가 물량으로 돌파하는 라인. 그러니까 딱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곳에 돌파하는 자리는 항상 지지가 된다. 그 지지하는 걸 보고 진입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 뭐 좀 이렇게 뭐 이건 또 결과론적인 거니까요.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항상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돈이 들어온 첫 번째로 돈이 들어왔던 자리에 해당돼서 이렇게 좀 잘 나오는 구조들.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좀 이후에 오후장이 좀 좋아서 당일 매매는 그나마 좀 괜찮게 끝났습니다. 오늘 좀 매매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약 10만원 마이너스에서 3만원 익줄로 끝나긴 했는데 일단 끝나긴 했고 일단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넷마블을 조금 사서 모으고 있는 와중입니다. 넷마블이 조금 좋은 또 소식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봉상으로서도 이렇게 좀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요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데요. 이제 지금 넥슨의 인수 작업이 남아 있죠. 그리고 대형 IPO 이제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 구간에서 조금 이제 물량이 터져 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요 고점들을 살짝 터치하러 가는데 한 번 더 터치를 했다가 120선을 좀 넘어서 주는 모양새가 나온다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조금 이제 사서 모으고 있는 와중이고요.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살짝 떨어져서 이거 한 주짜리네요. 이거 정찰병인데 원래 그 전에 이제 옛날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걸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한번 좀 관심을 또 다시 좀 가져보기로 했고요. 요거랑 비슷하게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수소차가 이제 좀 갈 때가 됐거든요. 중공업, 네,
효성중공업도 지금 거의 박스권이죠.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제 요거 돌파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하긴 했습니다.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상승 후에 요 최고점에 대한 이제 돈이 들어온 라인,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슈팅이 나오면 현재 요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다고 하면 좀 괜찮은 시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조금 시세를 좀 더 생각할 거는 이제 동구바이오를 좀 선택을 했는데, 이 녀석은 좀 뉴스거리가 또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조금 매집을 해서 요 20선 라인에서 좀 슈팅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, 이렇게 한 번씩 슈팅이 나왔죠. 간혹 이렇게 이제 얘는 슈팅이 나오는 찰나가 있는데, 살짝 이제 요렇게 물량이 좀 살짝 들어오는 패턴이 좀 보이면 요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느낌. 일단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뭐 동구바이오도 뭐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장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 뉴스로 한번 살짝 기대감으로 담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좌 수익률이 좀 올랐겠죠? 이제 3만원 이득인데 왜 어저께부터 떨어졌지? 네,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일별 계좌 순이익을 봐야 되겠군요. 일별 실현 손익을 보시면 오늘 이번 달 18,700원, 18만 7천원 정도의 수익권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입니다. 그래서 일단 양전을 했고, 이번 주에 좀 열심히 해서 한 단돈 얼마라도 양전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오늘 한번 시장 볼까요? 시장을 한번 보면, 네, 요거 뭐 제가 좀 약간 해놓은 건데, 오늘 일단 코스피가 장중에 1000포인트 찍었죠. 1000포인트 찍었고, 개미들이 일단 단물 빠진 시장에 지금 계속 올라타는, 오늘 동학개미들이 1.4조 2천억을 최대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베팅 금액에 저도 1조를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좀 아마 전체적으로 다 뜨지 않았나 싶고요. 요거는 이제 조금 오늘 주도 테마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, 반도체의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증착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,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요쪽 섹터들이 지금 곽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까 보셨던 코아시아 같은 경우도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는 디자인 솔루션 DSP죠. DSP 쪽 관련해서 파운드리 고객사나 뭐 설계사들이 이제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, 코아시아 자회사인 코아시아 세미라는 이제 업체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좀 곽강을 받고 있고, 전용으로 하는 거는 또 이제 스마트폰용 광학 카메라도 이제 또 엮여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디오스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략 투자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베트남에서 카메라 모듈을 또 생산하는 코아시아 CMB나를 또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계열사도 갖고 있고, 뭐 이렇게 약간 핸드폰과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, 또 이제 종속회사가 이제 BSE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지분 매각을 해서, 일단 최근 좀 이제 지분 확보를 좀 해서, 현금 확보를 좀 해가지고 140억 규모 현금 확보를 해서 좀 탄탄하게 갖고 가려는 이런 형태라고 하니까 오늘 좀 뭐 코아시아라는 쪽 회사 괜찮게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서플라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리포 PC, 그러니까 반도체 리포블링을 하는 좀
제판마에 1위 회사로 이제 뭐 파운드리 업체 중고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뭐 인텔이나 이런 종합 반도체 신규 투자가 이제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공급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한 화두로 이제 이렇게 좀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뭐 저희 파운드리 업체인 DB 하이텍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서플라이 코리아도 거기에 해당돼서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저께 러셀이랑 오늘 또 뭐 러셀 꽤 올라갔죠. 그래서 증착 장비 특화 이제 중고 장비 업체라고 합니다. 러셀 같은 경우.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업황이 좋다 보니까 중고 장비를 파는 업체도 평가가 좋다. 그리고 뭐 당연히 또 이런 생산을 많이 늘리려면 이렇게 좀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종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. 오늘 그래서 뭐 보시면 증시는 좀 아까 1000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요. 일단 개인들만 들어왔고 외인은 아마 오늘 좀 환율도 좀 오르고 해서 또 살짝 발 담갔다가 다 바로 또 톡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인들이 좀 안 물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코스피도 오늘 뭐 4주 2천억 대박이긴 한데 아직도 개인들의 이 돈이 유동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4주 2천억치를 받아서 3140포인트를 지켰는데 이 3000포인트를 또 지키려면 4주가 아니라 또 나중에 더 많은 이 4주가 수익을 내려면 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올라가려면 4주 이상의 또 돈이 더 들어와야 올라올 텐데 과연 외인과 기관이 이만큼의 금액을 더 투입시켜서 이렇게 증시를 좀 올릴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. 걱정입니다.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승 랠리를 계속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장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으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코스피에 비해서 좀 덜 올랐죠.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뭐 비용도 조금은 가볍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스피의 계류를 따라가기 위해서 코스닥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좀 평준화로 좀 맞춰서 코스피는 횡보를 하지만 코스닥은 좀 더 갈 것이다. 뭐 이런 전망들도 내세우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 보시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너무 또 대형주 요즘 또 코스피 좋다고 대형주에 몰빵하지 마시고 적당히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